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후보자 초청대담 진행을 맡은 이정윤 기자입니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4월 15일에 실시됩니다. 이 선거에 앞서 우리 선거구에 어떤 후보자가 있고 그 후보자가 어떤 공약을 갖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대담을 마련했습니다. 이 녹화날을 기준으로 예비 후보자로 지칭한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김중삼 예비 후보자를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출마의 변부터 들어보겠는데요. 출마의 변 답변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서구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지난 정권 시절에 정치가 잘못되면 시민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 때문에 시민들은 촛불혁명을 통해 정권을 교체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나라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정치 제도와 현실은 시민들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득권 양당 체제의 한계와 국회의 부당한 특권이라는 폐해 때문에 시민들은 새로운 정치 질서, 제도 개혁을 원합니다. 21대 총선에서 국민의 힘을 믿고 과감한 정치 교체를 이뤄낼 수 있게 정의당을 밀어주십시오. 저는 20여 년간 시민단체에서 풀뿌리 민주주의 활동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인천 SK 석유화학공장 증설 반대를 위한 투쟁을 함께 했고요. 구청장들의 업무 추진비를 투명하게 하고 서구의회 의장과 마무리 지어주셔야 될 것 같아서.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 연수를 규탄하는 등의 일상적인 의정 감시 활동을 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낡은 정치를 교체하고 역동적인 서구를 준비하는 일에 서구 주민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출마의 변 잘 들어봤습니다. 현재 많은 공약을 준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모두 들어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핵심 공약 2가지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공약 말씀해 주실 텐데 답변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네. 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접하면서 인간적으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인간에 대한 배신감에 온몸이 떨립니다. 사람을 유의의 도구로 이용하고 협박과 폭행, 그리고 성착취의 노예로 만들어버린 것에 26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무런 죄의식 없이 이를 공유했다는 것도 경악할 일입니다. 그런데 국회 청원이 성사되었는데도 논의조차 하지 않고 급기야 국민청원에 대한 논의한 법사위 소위에서 나온 일부 정치인과 법무부 고위 공무원들의 발언은 왜 이토록 대한민국이 디지털 성착취 범죄의 미온적인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일 것입니다. 저희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입장문을 발표하고 텔레그램의 N번방 방지 및 처벌법 제정을 위해 원포인트 임시국회 소집을 제안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성착취물 생산자, 유포자, 이용자 모두를 처벌하는 내용이 들어가고요.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을 강화하고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 수사 처벌을 실질적으로 하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야 합니다. 정의당이 반드시 해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서구 주민 여러분, 다시는 이러한 천인공노할 범죄가 우리가 사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지 않도록 정의당과 함께해 주십시오. 네, 첫 번째 핵심 공약 말씀해 주셨고요. 두 번째 핵심 공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죠. 네. 장기간을 두고 해야 하는 중요한 사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미래의 행복이 아닌 지금 우리 삶에서 행복을 찾고 누려야 하기에 교육, 아동,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히 서구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급격한 인구 증가로 인프라가 부족한 신도시는 아동 청소년들의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학급당 학생 수가 30명 가까이 되는 과밀학급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학교 신설로 과밀학급을 말끔하게 해소하겠습니다. 청라에 현재 공학 하나, 남고 하나, 여고 하나 이렇게 고등학교가 3개 있는데요. 도담고, 청남고 등은 부지만 남아있고 아직 첫 삽도 떼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 중 하나만 지어져도 남고 둘, 여고 둘로 갈 수 있는 게
청라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죠. 그리고 가정동에 자리 잡은 루원시티에는 중학교 신설 계획이 계속 미뤄지다가 작년에 겨우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고등학교는 없습니다. 그래서 청라와 루원시티에 꼭 필요한 고등학교 신설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들을 위한 자율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인천에서 가장 젊은 도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서구에서 아동 청소년이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 도시로 바꾸겠습니다. 네, 두 가지 핵심 공약 말씀해 주셨는데 말씀하신 공약들이 잘 이행되길 바라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지역 현안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서구에는 수도권 매립지와 또 청라소각장이 있는데요. 이 인천의 주요 현안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이 매립지 종료에 대한 의견과 대체 매립지에 대한 대안이 있으실까요? 네, 사실 수도권 매립지는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 고통의 시간이었고요. 무려 20여 년, 30여 년 간척을 시작할 당시에는 농경지 확보를 위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전두환 정권 시절에 쓰레기 매립지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 버렸습니다. 더구나 초기에는 시설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채 밤낮을 가리지 않고 쓰레기 차량이 운행되다 보니 낮에는 악취, 밤에는 진동과 소음으로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서구 주민들은 악취뿐만 아니라 900여 대나 되는 덤프 트럭들이 매일 오가면서 내뿜는 매연과 미세먼지로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92년에 매립을 시작했으니 이제 30년이 다 되어가는데 2,500만에 육박하는 수도권 주민들의 쓰레기를 50만 서구 주민들의 고통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5년 매립지 종료는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지금 대체지가 서너 곳이 있는데 주민 반발이 걱정돼서 발표를 안 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매우 위험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중이라도 밝혀져서 결국 해당 대체지의 주민 반발로 서구가 또다시 희생당해야 하는 상황이 될까 걱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서구 주민들이 겪는 이 고통을 또 어느 지역의 주민들이 고스란히 감수해야 하는 방식보다 발생지 처리 원칙에 따라 각 시, 도, 그리고 군, 구별로 자체 해결하는 친환경 현대화 시설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수도권 매립지에 대한 대책 의견을 주셨는데 다음은 시민들의 영상을 보고 답변을 듣는 시간입니다. 먼저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아이 셋을 둔 주부입니다. 가자동에 여지껏 살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느끼는 것은 문화 공간이 없다는 겁니다. 아이들이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모든 그런 문화생활을 전시회나 즐길 때 어떤 곳을 가려면 너무 접하는 곳이 어렵습니다. 거리에 문화 거리라든가 그런 거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에는 차량을 막고 아이들이 그래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요. 정기적인 공연을 할 수 있게 공간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구 주민께서 다양한 교육문화시설이 확대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떤 계획 갖고 계실까요? 네, 서구 주민 모두의 의견일 테고요. 특히 학부모들은 더 심할 텐데 청소년을 위한 자율적인 문화공간, 소위 놀자센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합니다. 청소년은 노는 문화를 통해 성장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밴드, 영화 제작, 웹툰 만들기 등을 통해 창의력이 향상되고요. 유대감 형성이 됩니다. 청소년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우리 어른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린이 종합교육문화센터, 이름이 좀 긴데요. 각 동에 설립하고자 합니다. 그 안에는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과 문화예술 교육공간이 있고요. 친환경, 기적의 놀이터가 있는 시설입니다. 어린이들이 놀고 배우고 경험할 수 있는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곳이 내 집 가까운 곳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관련된 자격이나 기술 등을 가진 지역 주민들을 고용함으로써 고용 창출 효과를 가져올 수 있고 학부모님들한테는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익한 공간으로 활용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노인, 여성, 청년 등을 위한 교육문화시설도 마찬가지로 내 집 앞에 가깝게 있는을 모토로 접근하고자 합니다.
네, 교육문화 시설 확대 계획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다음은 경인고속도로 일반 도로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큰 사안인데 수년째 지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대안이 있으실까요? 며칠 전 인천시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상은 녹지화를 포함한 최소 교통량만을 운행하고 도로는 지하화하겠다는 것으로 기존 계획에서 대폭 수정되었습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은 도시재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지상은 최소한의 교통으로 도로는 지하화하는 것이 미세먼지나 소음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 사업이 차질 없이 그리고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하게 짚을 것은 공사 기간 동안의 주민 불편입니다. 완공 목표가 2023년인 말이다 보니 그 기간 대체 도로가 불편 없이 마련되어야 하고 안전성에도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경인고속도로 일반화 사업이 진행되다 보면 원도심 지역에 상당한 변화도 예상되는데 개발 논리만으로 마구잡이 건설이 진행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과 의견 수렴이 매우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정말 깨끗하고 다양한 문화,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꼭 신도시 형태의 개발이 아니더라도 우리 원도심 지역 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공간으로 바꾸어내겠습니다. 네, 다음은 철도망 구축 사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2호선과 7호선 이 연장 사업들이 추진되고는 있지만 이 풀어야 할 과제들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해법이 있으실까요? 2호선은 사실상 무산된 걸로 들었고요. 청라가 신도시로서 참 많은 분들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그중에 가장 열악한 것이 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7호선 청라 연장에 대해 청라 주민들께서는 하루빨리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가정동 봉수대로역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어서요. 봉수대로역이 들어서면 예산이 확보돼야 하는데 대략 1,000억 정도로 예상하는데요. 이걸 확보하고 계획을 수정하는 것은 청라 주민들께서 걱정하듯이 사업이 연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7호선 연장은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고 사업이 연기되는 것을 방지하고 봉수대로역은 추후에 필요성이 충분히 인정되기에 예산을 확보하는 노력을 해서 차후에라도 봉수대로역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서구가 하나의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7호선 연장 사업이 하루빨리 진행되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7호선 연장 사업은 기존대로 추진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은 루원시티에 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루원시티 개발이 한창 진행 중에 있습니다. 루원시티 복합청사 이전과 앵커시설 유치 사업 이런 사업들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한 좀 추진 계획 궁금한데요. 말씀해 주시죠. 네. 매번 선거 때마다 아주 중요한 논쟁거리였습니다. 한 분은 시청을 유치하겠다고 약속해서 계속 당선되고 있고요. 한 분은 시청은 좀 어렵고 다른 거를 유치하겠다고 해서 계속 떨어진 이런 안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도에서 인천을 봤을 때 정중앙에 있는 곳이 바로 루원시티입니다. 서구는 이제 인구 57만의 도시로서 인천 10개 군구 중에서 제일 인구가 많습니다. 2030년까지 대략 70만까지 급격하게 증가할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요. 그동안 인천이 남동구, 부평, 송도 등이 중심이었다면 앞으로는 서구 중심으로 탈바꿈할 것이고 그것을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루원시티에 인천교육청이 이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육감 선거에 시민사회가 단일화를 하고 민주진보 교육감 당선을 위해 활동을 했을 때 도출했던 정책 공약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인천시의 주요 시설들도 하나하나 이전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 영종도와 청라를 잇는 제3연육구 건설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관련법을 개정해야 하는 등 풀어야 할 숙제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이거에 대한 해법이 있을까요?
네. 7호선 연장과 마찬가지로 제3연륙교도 지역 주민분들의 수건 사업입니다. 특히 청라 주민분들은 연륙교 건설비를 납부하고도 10년 이상 지체되고 있어서 어쩌면 농락당한 기분도 들 것입니다. 다행히 제3연륙교 건설이 올해 말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요. 모든 정치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듯이 결국 유료도로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제3연륙교를 통해 얻은 수익을 영종대교나 인천대교 수익 감소분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면 문제가 간단히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지지부진했던 이유 중 하나는 20대 국회의 모습이 민생을 외면하고 식물국회를 넘어 동물국회로까지 불리웠던 여러 가지 장면들이 떠오르는데요. 보이콧과 싸움만을 일삼는 국회, 국민을 등한시하고 자기들, 특히 자당의 이익만을 위해서 일하는 국회, 그래놓고 입으로는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을 늘어놓는 국회를 국민들은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 민생 우선으로 산적한 법들을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런 SOC 사업에 대해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진행해야 하는데 자꾸 민간 사업자를 끌어들이다 보니 수익 감소분 등 이익 논리에 매몰되어 실질적인 피해는 지역 주민들이 입는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좀 전하고 싶으신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죠. 이 시간은 1분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에는 규칙, 즉 룰이 있습니다. 이 룰은 선수들 간의 상호 존중을 위한 스포츠맨십과 팬들에게 재미있는 경기를 선사하기 위해 정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반칙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이 또한 룰입니다. 그런데 매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이 룰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승자 독식의 선거 제도가 아닌 민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일부 도입하였으나 미래통합당은 반칙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렇다고 반칙으로 응수해야 한다는 것을 정의당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정의당이 의석수에만 욕심을 부렸다면 오히려 반칙에 가담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정의당은 팬들, 즉 국민들의 야유와 비난 속에 망가진 경기를 하는 게 아니고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하고 그 결과를 받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서구 주민 여러분, 기득권 양당 정치가 우리 정치를, 우리의 삶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있는지 잘 아실 것입니다. 정정당당한 정의당을 선택해 주십시오. 올바른 정치, 희망의 정치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오늘은 서구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정의당 김중삼 예비후보 모시고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이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입니다. 우리의 한 표가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밑거름이 되는데요. 오늘 대담이 유권자분들의 선택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초청대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